이번 시간엔 스냅 모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스냅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자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석에다가 어떤 물질을 갖다가 근처에 갖다 대게 되면 탁 하고 달라붙죠. 그래서 자석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설정해 놓은 이런 값들, 현재 체크가 되어 있는 값들에 의해서 커서가 달라붙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세팅창을 여는 건 DS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게 열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이렇게 씁니다. 끝점, 중심점, 4분점 필요 없고요. 4분 다시 할게요. 엔터. 4분점 해제해 놓고 교차점, 연장선 이렇게 네 가지만 해 놓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그래서 말로 하나씩 그냥 설명하고요. 중요한 것은 예제를 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창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클릭을 해가지고선 여기서 체크를 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해 놓게 되면은 여기 오고 연동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객체 스냅 추적 켜기로 되어 있죠. 이거죠.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씩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끝점이라는 것은 어떤 선분에 대한 선분에는 양쪽에 그 정점이 있겠죠. 그걸 찾아가는 거고요. 중간점이라는 것은 그 선분에 대한 중간점을 찾아가는 거. 중심점은 원, 호, 그 다음에 타원 이런 거에 대한 중심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기하학적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2016인가 뭐 17서부터 새로 생긴 건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오각형을 그렸는데요. 여기에 중심점이 있겠죠. 그럼 이게 중심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로 다 통일시켜 놨으면 되는데 따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게 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클을 그리는데 중심점에 의해서 하겠다. 그러게 되면은 일회용으로 여기가 체크가 안 됐으니까 일회용으로 쓰는 게 Shift 키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설정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현재 여기에서 설정되지 않은 것들을 갖다 일회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기하학적 중심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클릭하고 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도형에다 갖다 대게 되면은 이렇게 중심점을 찾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클릭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노드라고 하는 것은요, 라인을 하나 그려가지고요, 이 선분을 갖다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잘라지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배울 명령입니다만은 divide라는 명령인데, 이게 클릭하게 되면은요, 선택하고, 그리고 세그먼트의 객체 수를 물어봅니다. 4개 할게요. 그러게 되면은 세그먼트 수가 4개로 나눠지고 5개 해보죠. 5개 하고 엔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4개가 생겼죠. 그 점이. 그리고 선분을 하나, 둘, 셋, 넷, 5개 선분을 나눠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잘리는 건 아니고 그 점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그건 나중에 포인트라는 명령에 대해서 할 테고요.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 노드라는 것에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임시로 쓰려고 되면 Shift 키를 누르고 노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를 찾아주겠죠. 다시 엔터, 다시 노드. 예.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포인트를 갖다가 찾아주는 게 노드고요. 여기에 끝점이 있겠죠. 라인이라는 명령을 줘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찾아줍니다. 이쪽에도 찾아주고 이쪽에도 찾아주겠죠. 근데 이 끝에 선에 대한 끝에는 못 찾아줍니다. 못 찾아주죠. 그래서 요게 보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그 위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노드 하게 되면은 여기 가서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를 갖다 스냅을 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교차점, 당연하게 서로 객체가 교차하는 점을 찾아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찾아주죠. 이렇게 십자가로 X 표시로 찾아주죠. 그 모양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장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쪽에 연장되는 이 선과 이쪽에 연장되는 선이 이쪽이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서로 교차점이 되겠죠.
그 위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선이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라인을 서클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고 이것도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은 이렇게 임시 노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바로 찾아주죠, 이 자리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보조선을 안 긋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차점과 연장선은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좋겠죠. 삽입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배울 브록에 대한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스냅을 해올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풀어놓고 쓰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다 그냥 체크를 해놓고 사용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것을 전부 다 체크를 해놓게 되면은, 지금 이게 도면이 간단해서 그러는데 건축 도면 같은 것은 굉장히 큰 도면을 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죠, 객체들이. 그랬을 때 근처에 가게 되면은 중간점도 잡아주고 뭐 교차점도 잡아주고 끝점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우스가 달라붙어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것은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교요. 직교라고 하는 것은 라인 이렇게 하고선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직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클릭 바로 하게 되면 그쪽이 현재 요 위치가 직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클릭하게 되게 되면은 여길 클릭했다 하더라도 이 서로 90도가 되는 이것을 찾아준다는 얘기고요. 다시 이쪽에 라인을 그리는데 다시 직교를 해볼게요. 직교. 그래가지고선 클릭하고요. 이렇게 해서 바깥을 벗어라도 항상 이것은 90도의 그 방향으로 유지가 된다. 그게 직교고요. 그러니까 각한 거 다 쓰겠죠. 근데 항상 체크해 놓으면 나쁘겠죠.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고요. 원을 이렇게 그렸고요. 호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원이 될 수도 있고 호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죠. 서클. 그래서 도르래 모양으로 그리려고 하게 되면은 서로 탄젠트 값으로 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라인 해가지고선 이쪽에 접해가 하려고 되면은 Shift 키를 눌러가지고 접점 이렇게 하게 되면 모양이 변경이 되죠. 다시 이렇게 해서 접점. 이렇게 하면 지금 4번점을 찾아주죠. 4번점. 4번점이 체크가 되어 있나 봐요. 여기에 한번 볼게요. 4번점이 체크가 안 됐는데 4번점을 찾아주네요. 다시요. 라인. 그래서 그 방해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접점을 찾아주고 다시 접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접점이 나타나죠.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탄젠트 값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다시 라인 접점. 제일 많이 쓰는 게 접점도 많이 씁니다. 클릭하고 접점. 근데 이게 이렇게 4번점이 자꾸 나타납니다. 이게 좀 에란가? 왜 이렇게 4번점 4번점이 체크가 안 돼 있는데요. 그랬을 때 라인 다시요. 접점 클릭 그리고 다시 라인 접점 하게 되면 이렇게 4번점이 되지 이게 접점이 아니죠. 그 다음에 탄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게 되면은요. 이렇게 바로 찾아주죠. 그래서 제가 영문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게 요 앞에 세 글자들이 이쪽에서 명령바에서 바로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Shift 키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우클릭을 하지 않고 바로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영문으로 지금 이렇게 꺼내놨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근처점이라고 하는 것은 라인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끝점을 찾아주죠. 지금. 그래서 내가 요 근처에 갖다 클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Shift 키를 눌러가지고서 근처점. 이렇게 되면 여기에 NEA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NEA로 바로 타이핑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처점 이렇게 명령을 외우는 게 여기서 따라 나오는 걸 봐가지고 하셔도 되겠죠. 다시 이쪽에 다음 점에 이쯤에서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다음 점을 NEA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상교차점이라는 것은 3D에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체를 이렇게 그렸을 때요.
이거와 이거는 같은 평면상에 지금 그려진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가 교차를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교차점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 하나가 허공에 떴다고 한다면은 토피에서 봤을 때, 즉 프렌에서 봤을 때는 교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거죠. 요놈하고 요놈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z-값을 한번 변경을 되나 한번 보죠. 고도값이 지금 0인데요. 이걸 갖다가 100으로 한번, 뭐 100이 됐든 1이 됐든 뭐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서클을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자리를 현재 못 찾아줍니다. 여기를 못 찾아주죠. 그래서 이것은 3D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위에가 있죠. 그러니까 교차를 하지를 않죠. 그래서 가상 교차점입니다. 웬만한 그 프로그램들은요,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평면 위에 봐서 교차가 되게 되면 바로 찾아주는데 이건 따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우고요. 내가 라인을 그리는데 여기서부터 이 선하고 이것도 꺼놓고요. 이렇게 라인을 그리는데 이 지금 현재 이 선하고 평행하게 그리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쓸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Shift 키로 와가지고 평행 이렇게 되면은 PARI P 이렇게 되게 되면은 PAR이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우클릭 안 하고 다시 라인에서 클릭하고 PAR 패럴이라는 얘기죠. PAR 엔터 하고 이렇게 객처에다 갖다 대게 되면은 이 평행인 이 마그넷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가지고서 생겼을 때 다시요 PAR 엔터,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은 다음 점 PAR 생기는데 클릭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눈으로 봐서 이렇게 평행선을 어느 정도 눈을 찾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트래킹이 되죠. 근데 이렇게 쓸 일이 있나요? 이 선을 갖다가 그냥 복사를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우고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프롬 포인트와 여 미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필터하고 3D 오스냅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캐드는 3D 할 때 또 스냅하는 그 명령들이 좀 이렇게 말이 틀립니다. 다시 Shift 키를 눌러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은 또 뭐 모서리의 중간점을 잡을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알고 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뭐 중간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객체에 갖다가 그냥 중간을 잡으면 중간점이 잡힐 텐데 다 또 이렇게 따로 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프롬 포인트와 미드 포인트 이게 되는데요. 프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각형을 제가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미드 포인트부터 해야 되겠네. 미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쪽에 여기와 여기의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그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객체가 있으면 중간을 잡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중간을 잡으면 되겠죠. 이제 객체가 없으니까 라인을 그리는데 Shift 키를 눌러가지고 두 점 사이의 중간. 그래서 첫 번째 객체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객체를 클릭하게 되면은 거기가 중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중간점을 잡기 위해서 여기를 제가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작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쪽으로 50만큼 떨어진 여기서부터 원을 그리려고 합니다. 원이 됐든 뭐 사각형이 됐든 라인이 됐든 마찬가지가 되겠죠. 호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트래킹이 됩니다. 그 거리값이 이렇게 보이죠. 지금 용도값으로 현재는 70.8686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요 파란 점이 나타날 때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은 파란 점이 나타난다 그랬죠. 클릭하지 않고 바로 갖다 대게 되면 파란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트래킹 해올 수 있겠죠. 이 트래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반드시 트래킹, 오브젝트 트래킹을 키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내가 50만큼 떨어뜨리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50 떨어진 요 자리가
센터가 50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다시 해볼게요. 서클, 그래서 일로 클릭하지 않고 트래킹 해와서, 물론 이렇게 마우스가 벗어나도 됩니다. 다시 갖다 대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50. 이렇게 되면 그 50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50이라고 한다면은 뭐 요 정도 위치 되나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값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from point라는 명령을 주는데요. circle 하고 shift 키 시작점, 여기 from point라고 되어 있죠. 시작점을 클릭을 합니다. 이것은 클릭하게 되면은 이미 임시점, 그러니까 시작점을 여기서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찍힌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간격 띄우기라고 이렇게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창 자체가 뭡니까? F12번 키 동쪽 키를 키면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요거요. 그렇게 되면은 F12번 키를 키는 것은 상대 좌표를 인 골뱅이를 붙일 필요가 없다. 바로 X와 Y 값을 주면 된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X와 Y 값을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여기 간격 띄기 하니까는 지금 마우스 커서가 2164.908이 좌표 값이죠. 이 좌표 값은 어디입니까? 절대 좌표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가 지금 커서의 위치가 좌표 값이 나타나는데 이게 절대 좌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 50을 하게 되게 되면 절대 좌표로 찾아간다는 얘기죠. 여기 밑으로 갔죠. 예, 그래서 항상 circle 해가지고서 from point라는 것을 XY로 쓰려고 하게 되면은요. 시작점 클릭해가지고서 클릭하고 여기에 골뱅이를 항상 붙여야 됩니다. 이때는 항상 상대 좌표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버전업이 2021 버전입니다만은 이 버전업이 되게 되면은 이게 동적 입력 창이기 때문에 사실 골뱅이를 붙이면 안 되죠.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뱅이 붙이고 50, 탭키 50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야, 그러면 아까 여기 찾아왔죠. 그건 내가 원은 그릴 수 있게끔 뭐 30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30원이 되는 겁니다. 반지름이요. 다시 이쪽에다 해볼까요? circle 하고 다시 from point 클릭, 그리고 이쪽에다가 반대 거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골뱅이 하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값이죠. x가 circle 그래가지고서 시작점 클릭하고 마우스가 어디 가 있든 간에 관계는 없겠죠. 골뱅이 마이너스 50 탭키 윗방향이니까 y가 50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한번 쓴 값은 자동으로 이게 저장이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하면 똑같은 게 그려지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좌 소개를 할 때 보조선 긋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습관들에게서 저를 따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 직원들을 이렇게 와서 작업하는 거 보게 되면요. 이것을 이 점을 찾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립니다. 어떻게? 라인 이쪽으로 50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다시 위로 50 이렇게요. 50 탭 끼쳐가지고 각도를 90도 줘야 되겠죠. 예. 방향을 안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걸 또 지웁니다. 이렇게. 야, 그러니까 그건 잘못 배운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이거 지우고 요 밑에 똑같은 간격으로 그려볼게요. circle 그래가지고 from point 시작점 클릭 이쯤 와야 되니까요. 골뱅이 항상 붙여야 된다 그랬죠. from point는 골뱅이 하고 마이너스 50 탭 끼쳐가지고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값은 그대로 엔터. 예, 이렇게 되면은 이 사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50. 이것도 이쪽으로 50, y로 플러스 방향으로 50. 이것은 이쪽으로 마이너스 x 값으로 50, y로 마이너스 값으로 50. 이렇게 되겠죠. 하나 더 그려볼게요. circle 그리고 from point 클릭 그 다음에
관계없이 골뱅이 X로는 양의 방향이죠. 50 탭키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엔터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값을 그릴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미드 포인트 두 점 사이의 중간 프롬 포인트 보조선을 안 쓰려고 하게 되면은 프롬 포인트를 아셔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요. 명령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은 앞에 이 세 글자를 치게 되게 되면은 바로 Shift 키를 해가지고선 여기서 선택하는 거고 똑같다. 이것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임시 추적점 라인 임시 추적점을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은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임시점을 여기다가 임시 추적점에서 여기다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자리에 있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 임시 추적점과 이 임시 추적점을 서로 교차를 할 수가 있겠죠. 눈에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온다. 되지만은요. 이렇게 해서 요게 잡았던 임시 추적점하고 일치하도록 이렇게 잡는다. 그게 이제 임시 추적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스냅 모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스냅 모드라고 하는 것은 자석식으로 바로 객체에 달라붙게끔 하는 기능이다. 그것은 명령을 실행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요 설명드릴 거 옵션 명령 창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 명령에 대해서 해보고 나중에 도형 연습 이거에 대해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명할 건데요. 그 스냅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보조선 없이 이렇게 다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 1강에서 내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